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학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발달 지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담자분들 중에서 영유아를 기르시고 계시는 분, 특히 0에서 24개월 사이의 아이를 기르시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발달이 좀 늦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내 아이는 하나나 둘밖에 키우지 않고, 특히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육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육아 서적이라든지 육아 정보에 기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의 발달 속도를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좀 늦게 되면 많은 염려를 하게 되는데요. 또는 그런 육아적인 정보가 없이 아이가 발달 속도가 늦는데도 그냥 방치를 해서 2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갭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때서야 그 진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으신 분 또는 너무 방치하고 계시는 분, 두 부류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달 지연은 운동 발달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근육 운동 발달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신경학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여서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기형아 감별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어나서 소아과 진료를 받으면서 감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물론 이것도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에 근거해서 이상심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달 지연 또는 자폐 또는 이제 ADHD로 가기 전에 주의력 결핍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발달 지연에서 운동 발달 부분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11개월 때 보통 걷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15개월이나 18개월 때까지 내 아이에 맞는 운동 발달 속도가 있다는 것이고, 운동 발달이 늦는다 하더라도 커서 예를 들어서 운동신경 발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인지능력 발달과 언어능력 발달입니다. 인지능력 발달과 언어능력 발달은 추후에 지능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웩슬러 지능 검사 또는 카프만 지능 검사로 110 이상이 되면은 좀 평균 상 수준 이상이 되는데, 이 수준이 되게 되면 아이가 이제 판단력이라든지 대처 능력이 양호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80이라든지 70 언더가 되게 되면 이제 판단력이나 대처 능력,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실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중지능 이론이 한창 붐을 일으켰을 때가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한 가지 재능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저는 이 이론이 약간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한 가지 능력만 잘해서는 이 사회에 기능적인 인간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반 지능이 좋은 친구들이 그 사회적인 기능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일반 지능이 좋으려면 언어 발달과 인지 능력 발달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 발달과 인지 능력 발달에 결함을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조기에 개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언어 발달이라든지 인지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수용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 언어는 말귀를 알아듣는 건데요. 아이가
말을 표현은 못하지만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때 말을 얼마만큼 잘 알아듣는지, 이제 그리고 눈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상호작용인데요. 아이한테 아이 이름을 부른다거나 어떤 새로운 자극을 주게 되면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을 돌리거나 반응을 보이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자기가 언어 표현은 원활하지 않지만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이 있으면 정상 발달, 그러니까 24개월 미만의 아동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정상 발달에 좀 속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떼를 쓸거나 울 때 너무 길거나 하면은 비정상적일 수 있는데 그 울음끝이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거를 제공해 줬을 때 그칠 줄 알면 그 부분도 정상적인 발달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전체적인 맥락을 좀 살펴보아야 하고요. 실제적으로 검사나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신 분들 중에서 엄마 아빠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상당히 아이가 발달에 지연이 있겠다 싶었던 아동들도 유관상 제가 평가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정상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좀 늦는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부모님들 중에서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상당히 부정적인 사고가 좀 많거나 염려나 걱정이 좀 많아서 부정적인 상황 설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아이가 정상이라는 것을 확언을 듣는 게 본인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우. 그래서 그 발달 지연은 조기 개입, 그 다음에 적절하게 빠른 개입이 들어가서 상호작용이라든지 아이한테 스킨십이라든지 부모가 아이한테 눈 마주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주면 상당히 많이 호전되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0에서 24개월까지는 시각 자료 중에서 이 미디어 쪽 시각 자료는 지양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영상 매체는 실제로 학습에 도움을 거의 못 줍니다. 우리가 책을 읽었을 때 기억나는 것들은 사실 상당히 그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굉장히 잔상이 오래 남는 데 반해서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장면만 기억이 나는 거지 그 스토리 라인이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학습 효과는 오프라인 자극, 그러니까 오프라인 자극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요. 0에서 24개월까지는 가급적이면 오프라인 자극으로만 자극을 주시고 미디어는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